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오늘 2021년 2월 5일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먼저 읽은 이의 글 해서 신유진 씨와 정연희 선생님이 써주신 글을 낭독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송영호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글들을 이제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리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보야 마이크를 지금 사용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휴대폰으로 직접 녹음을 했는데 마이크를 사놓은 것을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앞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한 마이크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챕터를 읽을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챕터보다는 저자가 전달하고 싶은 챕터를 읽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왜냐하면은 이 책 전체를 다 읽는 것은 저작권에 또 위배가 되고 그러니까 몇 챕터만 골라서 읽으려고 하는데 어떤 챕터가 좋을지 제가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송영호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쭤봤더니 14개의 챕터를 선정해서 표시해서 알려주셨어요. 또 거기에는 이걸 다 못 읽게 되면은 이것만큼은 꼭 읽으면 좋겠다 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별표를 쳐서 주신 것도 있는데 그냥 14챕터를 다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에피소드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에피소드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송 선생님의 교육 철학 그리고 어떤 지혜로운 어떤 그 행동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읽어드리고 또 가다가 혹시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은 거 한 2-3개 정도 제가 고를 수 있는 거 있으면 그것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17쪽입니다. 늦게 오고 빨리 가는 주은이. 내가 담임을 맡은 반에서는 일주일 동안 2명씩 주번 활동을 하고 거기에 내 아이들이 5단계로 동료 평가를 하게 했다. 평균 3점 이상인 경우에는 학생 생활기록부, 생기부에 그 점수를 소수점 이하까지 기록한다. 그렇게 하니 주번 활동을 빼먹는 아이가 거의 없어졌다. 못하고 갈 사정이 있으면 다른 친구에게 부탁하고 간다. 간혹 잊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화를 하면 불이 나게 달려와 죄송하다며 맡은 일을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제도에 위기가 생겼다. 한 학생이 사흘째 주번 활동을 거부하고 말없이 하교해버린 것이다. 그동안 지각도 수십 차례 했던 주은이다. 지각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그냥 지켜보던 차에 무슨 심각한 일이라도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염려되어 어머니께 전화해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 주번 활동 빼먹은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저간의 학급 분위기로 보아 이런 일은 드물기 때문에 혹시 그 원인에 대해 도움 주실 말씀이 없을까 하고 조심스레 여쭈었다. 어머니께서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 사실 주은이가 주중에는 아빠 집에서 지내고 주말에 엄마한테 와서 자요. 그런데 애가 아빠를 많이 미워해요. 그때 뇌리에 이런 생각이 스쳤다. 아하, 그럼 그렇지. 주은이는 미운 아빠에게 안갚음의 수단으로 지각을 택한 거구나. 아이들은 자신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거나 화나게 만든 부모에게 복수의 수단으로 부모가 싫어할 일을 골라 하기도 한다. 늦잠을 자면 아버지가 화를 낸다.
아버지의 화를 돋우려고 더 게으름을 부리거나 지각을 해서 담임이 전화하게 만든다. 그러면 아버지는 더 화를 낸다. 그렇게 손쉬운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이다. 어머니, 말씀 감사합니다. 주은이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혼하면 부모의 역할까지 서로에게 밀어버리는 무책임한 분들이 많은데 두 분은 참 멋지십니다. 주은이 어머니와 이렇게 통화를 마무리하고 며칠이 지난 뒤 다시 전화를 드렸다. 어머니,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이가 지각을 안 하도록 하려면 잔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의 화를 풀어줘야만 할 것 같아요. 부모님 이혼 과정에 아이가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며칠 후 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토요일에 주은이와 바람을 쐬러 동해에 다녀오고 싶다고 하셨다. 체험학습으로 출석을 인정해 드릴 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 다녀오시라고 했다. 그날 아침 10시쯤 되었을까? 어머니로부터 문자 한 통이 왔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요. 막상 떠났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지 막막합니다. 처음에는 다 그런 거예요. 힘내세요. 주은 어머니 아자. 그 다음 주부터 주은이가 지각이 신기하리 많지 줄어들었다. 늦더라도 전과 달리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째 요즘 지각 팍 줄었다? 하고 물었더니 자기 돈으로 자전거를 한 대 샀다고 했다. 동네에 버스편이 많지 않은 걸 핑계 삼아 지각을 했지만 이제 지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아침 등교 지도를 하는데 주은이가 빨간색 자전거의 페달을 열심히 밟으며 학교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의 사정을 살펴보기 전에 섣불리 충고하거나 나무라서는 안 될 일이다. 이해하고 나서는 충고도 나무람도 소용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상으로 늦게 오고 빨리 가는 주은이 챕터를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우리들은 어떤 아이가 학생이 또는 자녀가 뭔가 잘못했을 때에는 화부터 내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잘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왜 그런지를 먼저 원인부터 살펴보면 정말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이의 사정을 살펴보기 전에 섣불리 충고나 어떤 나무람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먼저 물어봐주고 먼저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도 이 낭독을 듣는 여러분들도 화가 날 일이 생기거나 또 충고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에는 그것을 한 단계 접어두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 사람 마음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참, 제가 매번 공지해 드릴 수 없으니까요. 구독과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에 올릴 때 여러분들에게 알림이 갈 것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좋고요. 감사합니다.